부동산 투자, 관심은 있는데 어떻게 시작해야 되나요? 이런 궁금증 있으셨죠? 이 질문에 대해서 대부분의 투자 전문가라는 사람들은 거의 99%는 같은 답을 하죠. 부동산 투자 좀 시작을 한다는데 무슨 조건들이 이렇게 많은 걸까요? 안녕하세요, 웰시코인입니다. 제가 이 채널을 만든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 너무 어렵게 접근하고 있지 않나? 현실적으로 부동산 투자를 시작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내 상황이랑 언론이 상황이 다른데 그걸 혼동해서 애매한 포지션으로 접근을 하기 때문인 것 같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부동산에 관심을 가지시면서 자연스럽게 청약에 관심을 많이 가지실 텐데요. 이런 뉴스를 많이 보셨을 거예요. 제가 말하는 투자라는 의미는 내 집 마련이랑 별개로 내 집이 아닌 집에 투자를 해서 오로지 시세 차익이나 수익만을 목적으로 자산을 빠르게 불려나가는 의미에서 투자인데요. 반대로 내가 앞으로 살 곳에 청약을 받아서 부동산 담보대출, 중도금 대출을 받는다거나 이런 거랑은 별개입니다. 구별을 하셔야 되고요. 이제 투자가 아니라 그냥 월급으로 대출 빚을 갚으면서 사는 겁니다. 그리고 투자를 시작을 하게 되면 내 집 분양받는 거는 사실상 포기를 해야 되고요. 내가 앞으로 몇 년 기다려서 가점을 채워 분양을 받고 평생 중도금 대출 갚아나가는 거. 그렇게 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사업의 자금으로 투입을 해서 불릴 것인지. 저는 두 가지 방법 중에 자본주의에 맞는 거는 두 번째 방법. 채널 제목에서 보셨듯이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내 이름을 브랜드라고 했을 때 부동산을 프랜차이즈 사업처럼 여기고서는 목이 좋은 곳에 매매를 하면서 가맹점 계약, 말 그대로 등기를 해나가면서 시세 차익이나 수익을 거두는 걸 말해요. 부동산 투자라는 게 결국은 투자금을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이건 내 집 마련에 돈을 갚아나가는 거랑은 구별이 돼야 돼요. 내가 현재 거주하는 곳이 월세든 전세든 자가든 그건 상관이 없고요. 전세 보증금이나 자가에 들어간 돈은 그 자체를 불릴 수가 없잖아요. 내가 살고 있는데 어떻게 되팔아요? 그러니까 내 집과는 별개라는 뜻이고요. 만약 가능한 다른 좋은 방법이 있다면 그렇게 하시는데 저는 그 방법이 없고, 그리고 그렇게 깔고 앉은 돈을 둘 여유도 없고, 현재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으로 돈을 버는 시스템 이런 거 외에 달리 좋은 방법이 없으니까 더 빨리 불리기 위해서 그 돈은 프랜차이즈 사업, 이런 프랜차이즈 사업을 위해 투자를 하고, 실제 내가 거주하는 곳은 보증금이 낮은 월세를 살고 있습니다. 부동산 투자, 관심은 있는데 어떻게 시작해야 되나요? 이런 궁금증 있으셨죠? 이 질문에 대해서 대부분의 투자 전문가라는 사람들은 거의 99%는 같은 답을 하죠. 소비를 줄이고 저축을 많이 해서 종잣돈을 만들어야 돼. 책을 많이 읽어야 돼. 나는 200권을 읽었어. 경제 공부, 부동산 정책이라거나 세금 공부, 마인드가 중요해. 부자들의 생활 습관으로 바꿔야 한다든지 아니면은 아침형 인간이 돼야 된다. 부동산 투자 좀 시작을 한다는데 무슨 조건들이 이렇게 많은 걸까요? 저도 방금 말한 전문가들의 조언을 직접 저한테 반영을 해서 시작을 해보려고 노력을 진짜 많이 했었는데요. 그런데 제가 현재 부동산 공부 시작한 지 2년 정도, 그리고 실제 투자한 지 1년 정도 된 시점에서 이제 보면 대부분 사람들이 따라할 수 있는 현실적으로 가능한 조언도 있는가 반면에 당장 따라하기 어려운 조언들도 많더라고요. 솔직히 말해서 첫 번째, 종잣돈을 만들려고 하는데 저는 한 달에 50만 원 저축이 가능한데 1년 동안 모아야 600만 원이에요. 근데 요즘 저축 액수를 100만 원, 200만 원 늘렸다 이런 유튜버들이 성공 신화처럼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대체 수입이 얼마 정도 되고 현실적으로 그 과정에서 즐길 수 있는 맛집이나 패션 같은 거는 여가 생활 이런 거 전부 포기해야 된다는 말이잖아요. 다들 추구하는 게 다르겠지만 나는 사회생활 하면서 짠돌이 스토리 듣는 거는 적성에도 안 맞는 사람도 있고 결혼식 행사나 이런 것도 많은데 옷을 어떻게 안 사? 하시는 분들도 꽤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돈을 거의 안 쓰면서 저축을 늘릴 수가 있죠? 술 한 잔씩 하는 게 낙이고 극장에서 영화 한 편 보는 게 낙인데 하는 분들도 많을 거잖아요. 두 번째로 독서를 많이 해야 된다고 하는데 저는 이 조건에 공감은 하면서도 다시 잘 생각을 해보면 이게 정말 처음에 안 되는 부분이더라고요. 저도 지금 와서야 한 달에 2권 정도 읽고 있기는 한데요. 약 2년 전에 공부를 시작했을 때는 책이 손에 잘 안 잡히더라고요. 그런 습관도 전에는 없었고 결정적으로 책 읽을 시간이 잘 없더라고요. 저는 애가 없는데도 이 정도인데 애기 키우는 분들은 어떻고요? 평소에 책 읽을 시간이 있기나 할까요? 책이 진짜 그렇죠. 전문가들의 투자 노하우를 엿보기 좋은 거는 사실이지만
이것도 전혀 책을 읽지 않던 사람들한테는 잘 지켜주기 어려운 부분이더라고요.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뭐 이런 거 다 마찬가지예요. 부동산 투자랑 맞물려서 얘기하는 게 뭐 급여에 안주하면 안 된다. 급여는 평생 널 책임져 주지 않는다라면서 뭐 전문가나 부자들은 큰 깨달음을 얻고 직장에서 사표 쓰고 나왔다. 뭐 이런 유튜버들도 많죠. 생계를 살려야 되니까 미친 듯이 책을 읽고 분석을 해왔다. 제가 보기에는 그런 사람도 있구나 하면서도 어떤 면에서는 그냥 자기의 성공담, 자기 자랑 같기도 하고요. 나랑은 좀 동떨어진 것 같다. 뭐 그래서 좀 와닿지를 않았단 말이죠. 저는 불안해가지고 직장을 포기할 수가 없거든요. 회사를 안 다니고 시간이 아무리 많더라도 집안일과 육아를 둘째로 하고 오로지 공부에만 매진을 한다는 게 그게 어떻게 쉬운 일일까요? 결정적으로 뭐 당장 책임져 줄 사람도 없는데 우리 부모님이랑 처가 식구들 걱정시켜 드릴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책을 읽다 보면은 나아가서 뭐 부자가 되려면은 아침형 인간이 돼야 된다. 뭐 그런 것도 좋은 거는 알겠어요. 이건 특별히 반박할 논리는 없는데 저는 잘 안 되더라고요. 아침잠이 많아서인지. 그런데 투자에 앞서서 이런 조건들이 좋은 건 알겠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막상 투자를 시작을 해야지만이 내가 시간을 내서 일부러 책도 읽고 뭐 경제 공부 이런 거 부동산 정책 이런 거 저절로 관심이 간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제일 좋은 시작은 뭐 실행이라고 말하고 싶은데요. 그런데 실행을 하려면 누구 딴 사람이 말하는 데는 신뢰가 없잖아요. 나 스스로 어떤 확고한 믿음이 있어야지 그 큰 돈을 넣고 기다릴 수가 있을 텐데 그 확고한 믿음을 나 스스로 형성을 하려면 내가 선택한 곳이 실제로 오르는가 그리고 시간이 갈수록 가격이 올라가는 걸 직접 눈으로 확인해야만이 나 스스로 점점 믿음이 생기고 자신감이 들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동산 투자를 시작할 때 필요한 거는 딱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 동기부여. 그리고 투자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는 거죠. 투자를 꼭 해야 되는 동기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나 자신에 대한 믿음 형성, 그리고 실행하기.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미 투자가 필요하다고 느끼고 관심이 있으셔서 검색도 하고 영상도 보고 계신 거니까 첫 번째 조건은 어느 정도 만족을 하신 거예요. 그렇지만 실행이 없는 관심만으로는 언제까지고 돈은 벌 수는 없고 남들 부러워만 하게 되겠죠. 그래서 다음으로 두 번째가 중요한데요. 나 자신에 대한 믿음 형성. 어떤 믿음이냐면은 내가 고른 부동산이 실제로 오를 것이다. 아니, 확실히 오른다. 라는 믿음이 생겨야 스스로 소액이라도 실행을 하실 수가 있어요. 1,000만 원이라도요. 그 믿음을 어떻게 생기게 하느냐. 여기서 전문가들이 말하는 그 방법들이 가능을 하시다면 시간을 내셔서 하시면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먼저 추천하는 게 모의 투자입니다. 돈을 들이지 않고 내가 실제로 투자를 한다는 생각으로 모의 투자를 직접 해보는 건데요. 저는 정말 모의 투자가 가장 선행이 돼야 되는 게 우선이라는 주장이에요. 일단 당장은 종잣돈이 없어도 할 수 있고 나 스스로 믿음을 형성하는데 큰 도움을 주더라고요. 아무리 누가 어디가 좋다고 한들 내가 직접 투자한 곳이 아니고서야 계속 관심을 갖기 어렵고요. 투자금을 어느 곳에 실행을 한다는 게 뭐 두려움도 크고 그런데 모의 투자는 내가 고른 곳이 혹시 하락을 하더라도 그 자체가 공부가 되는 거지 뭐 실질적으로 아무런 피해도 입진 않잖아요. 종잣돈을 그리고 모으고 계신 분들이더라도 그 기간 동안은 꼭 모의 투자를 하셔야 되고요. 모의 투자도 투자인데 그 방법이 있어요. 그 아주 심플한 방법이 있는데 그거는 제가 앞으로 소개를 해드릴 거고요. 자, 오늘 결론 말씀드릴게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평범한 일반인의 길이고요. 하나는 투자자의 길입니다. 아, 나는 그냥 안정적으로 아파트 분양받아서 계속 대출금 갚으면서 살래 라고 하시는 분들은 투자가 아니라 그냥 계속 청약 신청을 하셔야 되고요. 청약홈 사이트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가점이 이제 채워지겠죠. 점점 시간이 지나면. 반대로 투자자의 길을 가겠다. 그래, 나는 투자를 시작해 볼 거야. 라고 마음 먹으신 분들은 즉시 모의 투자를 시작을 해 보시면 되는데요. 만약 첫 번째 길을 선택을 하고 청약을 받겠다라거나 나 지금 집이 있어서 대출 이자 갚기도 빠듯해라고 하시는 분일지라도 모의 투자는 한번 해보시는 걸 추천을 합니다. 나는 대충 아는 아파트 몇 개 있으니까 그게 모의 투자지 뭐 이렇게 대충 넘기지 마시고 제가 소개하는 방법으로 직접 모의 투자를 해보세요. 그러면은 앞으로 부동산 보는 인사이트가 생기는 도움은 분명히 받으실 겁니다. 저는 청약을 포기를 하고 두 번째인 투자자의 길을 선택을 해서 약 2년 정도 되었고요. 지금은 매월 평균 1,500만 원씩 자산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직 소유한 부동산은
두 개지만요. 2년마다 수익 100%를 목표로 하고 있어가지고요. 10년이면 현재 자산을 2의 5승으로 불릴 걸 계획하고 있고, 뭐 실제로는 더 빨리 진행이 되더라고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야, 너는 원래 돈이 좀 있었나 보지. 나는 없어.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앞으로 공개를 하겠지만, 저는 대출 마이너스 3천만 원으로 시작을 했어요. 저보다 더 안 좋은 상황이라도 일단 시작은 하실 수가 있고요. 제가 만약 첫 번째 길을 선택을 했다면 아직 가점이 터무니없이 낮기 때문에 분양받지도 못했을 거고, 만약 분양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집이 5억이라고 했을 때 제가 100만 원씩 원금을 갚아나가면 500개월을 갚아나가야 되겠죠. 저는 그게 너무 힘들 것 같더라고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제가 소개해드릴 아주 간단하면서도 리스크를 줄이는 거의 실전에 가까운 모의 투자 방법은 다음 영상에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저와 함께 자산을 굴려가는 재미에 빠져보는 건 어떠세요? 직장을 포기 못하는 우리에게 시간이 쌓일수록 굴려가는 자산은 결국 우리에게 경제적 자유를 가져다 줄 거라고 믿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